이제 드디어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 집합입니다. 자, 집합은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프린트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집합이란 뭐냐면 먼저 이렇게 용어가 새롭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개념을 처음부터 잘 잡아가야 돼요. 자, 집합이라는 애는 뭐냐면 어떤 거를 모으는 거죠. 자, 집합해 이러면은 모아주잖아요. 어떤 애를 모으는데 수학적으로 집합이라는 용어는 무언가를 분류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들을 대상을 원소, 그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 부분 보세요.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10보다 작아야 되고 홀수여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1, 3, 5, 7, 9 5개의 숫자를 뽑을 수 있어요. 대상이 분명한 거죠. 선생님이 이 조건을 보고 집합을 구성해도 원소가 1, 3, 5, 7, 9.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집합을 구성을 해도 원소가 1, 3, 5, 7, 9로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누가 뽑아도 원소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한 거죠. 그런 걸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파란 색깔 보세요. 자, 파란색은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는 거는 한 7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7, 8은 안 가까워요 선생님. 9와 10 정도만 딱 해당할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수는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연수를 보면 1, 2, 3, 4, 5, 6, 7, 8, 9, 10 혹은 그 뒤에 것도 11에서 한 20까지는 가깝다고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각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원소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대상이, 기준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는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6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가 있죠. 누가 뽑아도 이렇게 뽑을 거예요. 네, 대상이 분명하죠. 그래서 얘는 집합입니다. 따뜻한 나라의 모임, 사람마다 따뜻함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집합에는 이렇게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이 숫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A, 2A, 3A 등등등 이러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A라는 이 원소는 집합 라지 A, 큰 A 집합에 속해 있게 되죠. A가 집합의 원소일 때 이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쓰고 집합 A 쓰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삼지창 알파벳 이 모양과 비슷한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자, 만약에 B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A, 2A, 3A, 4A 패턴으로 간다면 B라고 하는 알파벳은 A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겠죠. 그럴 때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8의 약수의 집합.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합 A는 1, 2, 4, 8이에요. 이렇게 중괄호 안에 원소를 보통 씁니다. 네. 그랬을 때 2라고 하는 요 숫자는 A 집합에 들어가죠. 원소이다.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 2번 3이라고 하는 숫자 없어요. 원소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4번 네, A 집합에 들어갑니다. 원소이다.
8도 들어갑니다. 원소가 됩니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볼게요. 벌써 지금 하나 배웠거든요.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이렇게 쭉 써주는 거. 네,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중괄호 안에 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 네, 이거를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요. 원소는 절대로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 형식을 잘 보세요. x 바 x는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x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의미냐면 A 집합이라는 애는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x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x로 A집합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x는 100 이하의 홀수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A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기준, 조건을 지금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문제 2번에 가볼게요. 문제 2번의 A집합은 중괄호 안에 1, 2, 4, 8 원소를 적어도 됩니다. 네, 이거를 원소 나열법. A집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A집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도 돼요. A집합은 X라는 원소들이 있는데 이 X는 8의 약수예요. 이렇게 조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x 바 x는 8의 약수, x 바라고 읽어요. 얘를 x 바 x는 하고 조건을 주는 겁니다. 8의 약수. 자, 이거를 조건을 주는 거니까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머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위에다가 집합의 제목을 쓰고요. 이 주머니 안에다가 집합의 원소를 적당히 떨어뜨려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이어그램이 도식 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를 일일이 나열해 주세요. 조건 제시법. x 바 x는 하고 뒤에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네, 집합의 테두리 안에 원소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그림입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 여기 있죠. 네, 그러면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몇 번이 되냐면 48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A래요. 그럼 A를 원소 나열로 나타내면 1, 2, 3, 4, 5, 6, 7이 되죠. 자, 숫자 구분이 돼야 되니까 콤마 찍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 바 x는 8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A 집합 써놓고 이렇게 원소들을 네, 주머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도 풀어볼게요. 20 이하의 4의 배수 4, 8, 12, 16, 20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집합의 이름은 B입니다.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네,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해요.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 바 x는 20 이하의 4의
배수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벤이 만든 그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주머니 안에 4, 8, 12, 16, 2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자, 집합에는 이렇게 원소가 문제 3번처럼 있는데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말해볼 수 있잖아요. 네, 문제 3번에 1번 보세요.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죠? 7개가 있죠. 네, 얘 원소가 7개예요. 여기 원소가 7개입니다. 그 다음에 B 집합은 원소가 5개죠. 네, 이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기호가 이겁니다. 넘버의 첫 글자 n을 따서 n 괄호치고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3번에 적용해 볼게요. n 괄호치고 a는 얼마냐면 여기다 써야 되겠다. 얘는 1, 2, 3, 4, 5, 6, 7, 7개가 되는 거죠. 2번 B집합 보세요. n 괄호치고 b.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잖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도 존재하거든요. 자, 얘도 집합이에요. 집합은 아까 영상 초반에 뭐라 했죠? 기준이 명확하면 되는 거라 했죠. 기준이 명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x by x는 한디고 남학생 이라고 한다면 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가 있나요? 철수 들어오나요? 남자는 맞죠. 하지만 한디고생이 아니에요. 또 영희 여자는 맞죠? 한디고생은 맞죠? 근데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 남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한디고 재학생이면서 남자인 학생은 없어요. 교사 말고 남자인 학생은 없어요. 원소가 한 개도 없겠죠. 그렇다고 얘가 기준이 애매모호한가요? 한디고가 애매한가요? 한디고 재학생. 남학생이 애매모호한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엇인가 있나요? 아니죠. 둘 다 기준이 명확한데 원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가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었다. 비었다. 그래서 집합 안이 텅 비었다. 공집합이라고 하고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한 개도 없겠죠. 그리고 이런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호로 동그라미 0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짝대기를 그어주세요. 그럼 얘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세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맞죠? 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집합은 2, 4, 6, 8 쭉 해서 20까지, 20 이하의 짝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 2, 4, 6, 8, 10. 자, 손가락으로 세세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해서 10개네요. NA는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겠습니다. 20의 약수 1, 2, 4, 5, 6 안 되고 7 안 되고 8, 9 안 되고 10 그리고 20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예요. 서로 어떤 게 어떤 거 안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이번에 탐구 열기를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호주, 미국, 중국이라는 집합이 P고 한국, 미국이라는 집합이 Q예요. 근데 한국과 미국 보니까 지금 집합 P 안에 들어와 있죠. 네. 집합 Q의 모든 원소가 P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가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집합 P에? P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예를 들면 한디고 1학년. 1학년이 이만큼이에요.
그 중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6반, 1학년 7반, 1학년 8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각각 다 1학년 집합, 큰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부분 집합도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는 뭐냐면 이렇게 써요. 원소는 기호가 알파벳 E 같은 거였죠. 여기에서 가운데 짝대기만 지우면 이게 부분 집합의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주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B를 만약에 먼저 썼어요. 기호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요런 그림일 때 B집합 안에 A집합이 쏙 들어올 때 그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기호는 집합 대 집합의 기호로만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가 있다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됩니다. 이때는 네, E가 A의 원소이다 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분 집합은 집합 대 집합의 기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는 네, 역시 짝대기 하나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는 1, 2, B는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1이라는 원소는 A집합의 원소가 되죠. 그리고 B집합의 원소도 되죠. 그럼 요 기호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라는 원소 또 B집합의 원소가 되죠. 네, A집합에 들어가 있는 요 두 개의 원소가 다 B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3이라는 원소는 지금 B에는 들어가 있는데 A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면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A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B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보시면 A, C가 각각 오른쪽의 집합에 들어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2와 4는 오른쪽에 들어있는데 1과 6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얘는 서로 부분집합이 되지를 않아요. 왼쪽도 오른쪽의 부분집합이 안 되고 오른쪽도 왼쪽의 부분집합이 안 됩니다. 예제 1번 볼까요? 자, 영상이 네, 여기 뒤에 더 많이 남았구나.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집합 1, 2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요 1, 2라는 집합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모든 거를 다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찾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찾아주는 거예요. 네,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특히 공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다 돼요. 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은 1과 2를 단독으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두 개가 돼요. 한 개만 써볼게요. 이런 의미예요. 네, 1이라고 하는 이 원소 하나를 가진 집합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당연히 부분집합이 됩니다. 네, 부분집합의 정의가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집합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은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공집합,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2개,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1개 해서 총 4개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기 볼게요. 369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 공집합입니다.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네, 각각 원소 1개씩 가지고 집합을 구성해주면 되겠죠.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자, 369 중에 2개의 원소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3, 6 가진 거 하나, 3, 9 가진 거 하나, 6, 9 가진 거 하나입니다.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3, 6, 9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3, 6, 9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얘네들 몽땅 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다 이렇게 싹 들어오면 됩니다. 정답으로. 네. 문제 6번. 다음 중 집합 1, 2, 3의 부분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그러면 1, 2, 3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른 원소가 들어간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 되고요. 1 들어간 거 부분집합 되고요. 그 다음에 2, 3 가능하고 부분집합입니다. 1, 2, 3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총 4개가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말 그대로 서로 같은 거거든요. 원소가 다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서로 부분집합이 되고 이럴 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지 않을 때는 역시 등호에 짝대기 그어줍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문제 7번. 자, 30의 소인수인데 30을 소인수분해 하면 6, 5, 30.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2, 3, 5가 소인수예요.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집합은 2, 3, 5 원소나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좌측에 있는 집합과 우측에 있는 집합이 원소가 동일하죠. 이럴 때는 서로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서로 부분집합이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의 배수 2, 4, 6, 8 땡땡땡땡 무한히 가죠. 자, 2와 4의 공배수 2의 배수 2, 4, 6, 8, 10인데 4의 배수는 4, 8, 12, 16인데 얘네가 다 2의 배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배수를 찾는다 하지만 네, 2, 4, 6, 8, 10 땡땡땡 얘네들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집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7번에 2번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해 줄 때는 이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네, 다른 멘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2, 4, 6, 8, 10 땡땡땡 얘를 2의 배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2와 4의 공배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x바 x는 짝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x바 x는 2k, k는 뭐 0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네. 등등등. 자, 참고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그쵸? 네. 진부분집합 볼게요. 자, 부분집합, 아까 부분집합 파트를 다시 보면 부분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때, 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 속해야 돼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는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얘기해요. 예제 1번에서 봤을 때 자, 1, 2라고 하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4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 1, 2 똑같은 거, 네, 큰 집합하고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 3개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기에서도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네, 7개인가요? 네, 7개의 집합이 진부분집합이 되겠죠. 진부분집합의 개념은 요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8번. 자, 기역과 니은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부분집합을 구하면 원소가 먼저 0개인 거, 0개인 거 구해보면 공집합밖에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1인 거, 기역, 니은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기역, 니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원래 집합과 똑같죠.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이만큼이 진부분 집합이에요. 몇 개인가요? 공집합, 그 다음에 기역 들어간 거, 니은 들어간 거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마이너스 1만 원소로 가지는 거, 0만 원소로 가지는 거, 1만 원소로 가지는 거.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마이너스 1과 0을 원소로 가지는 거,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가지는 거, 0과 1을 원소로 가지는 거.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마이너스 1, 0, 1, 3개를 원소로 가지는 거입니다. 자, 원래 있는 이 비집합과 똑같은 거를 제외한 얘네들이 진부분 집합이에요. 자, 개수 몇 개인지 세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1을 빼면 그게 진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자,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가 딱 시험 범위예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